보통 여인들에게는 글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는요, 글을 배워서 똑똑했고 유교적 소양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궁 생활을 오래한 기센 내명부 여인들 사이에서 문정왕후 어땠겠습니까? 와, 밀리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우와. 나이가 어려도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유약하고 순한 왕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내명부의 기강과 법도가 흐트러지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네, 특히 앞에 세 분을 눈여겨보리다. 그리고 문정왕후가 입궁한 지 3년이 지난 1520년 6살의 인종은 큰 이변 없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세자인 인종은요, 특히 중종의 마음을 꽉 사로잡습니다. 월등히 이걸 잘했거든요. 뭘 잘했을까요? 애교. 네, 이놈! 왕실이다, 왕실. 뭘 공부를 잘했을까요? 잘했죠, 공부를. 공부,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이 인종은요,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어려운 질문해도 곧잘 압니다 라면서 술술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신들도요, 성군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세자인 인종은요, 차기 왕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인 인종을 한없이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마 문정왕후? 중전이 동궁을 매우 박대하니 놀라운 생각을 견딜 수 없다. 박대! 무슨 뜻일까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못되게 굴었다. 예, 맞습니다. 인정 없이 모질게 대했다는 의미죠. 헉. 이거는 한 신하가 세자인 인종을 대하는 문정왕후의 모습을 보고 남긴 말입니다. 문정왕후는 왜 이렇게 세자를 박대했을까요? 근데 저 생각에는 일단 처음에 와서 그 맡은 바 역할을 해야 되니까 했어요.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점점 뭔가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내 자식을 키우고 싶고 낳고 싶은 맞아. 이 마음. 그러면서 자꾸 본의 아니게 그 마음이 그 동궁에게 화살이 가는 거죠. 본인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챙겨준다고 해도 계모이지 않았을까. 네. 딱해.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왕, 즉 중종의 아내이자 왕비니까 만약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배다른 아들 인종이 아닌 내 아들이 혹시 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인종 이후에 내 아들이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와 계산 당연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세자 책봉 얼마 후에 이런 문정왕후의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정왕후가 21살에 드디어 이걸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임신! 맞아. 여기서 행동으로. 맞아요.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산을 합니다. 문정왕후의 첫 번째 아이는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아들. 100%. 아들? 아들? 네. 딸! 딸이었어요? 딸이었어요? 와, 이건 보통 이런 상황에 재밌다. 아들이 나오는데 아이, 어떻게 아들을 만드는데? 자, 문정왕후. 이대로 아들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순 없었습니다. 문정왕후는요, 바로 또 임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출산합니다. 이번 결과는 어떻을까요? 이건 진짜 아들이다. 아들이야죠. 이번에 아들이. 딸! 또 문정왕후 공주였습니다. 그냥 포기를. 언제 아들을? 노노노노노노. 아니, 네, 세 번째. 또 나요? 문정왕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들 낳아야죠. 무려 8년간 노력해서요, 다시 임신합니다. 그렇게 1530년 29살에 낳은 아이. 이번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이번에는 딸이면 아들. 진짜 드라마죠. 아니 확률적으로 아들. 제 지인분들 중에 애기 셋인 형들이 있는데 딸 나오면 세 번째 무조건 아들이었어요. 딸! 아, 동현 씨. 애기. 맞아요. 아, 이게 궁에 들어온 지 13년 동안 출산을 3번이나 했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3딸만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정왕후가 입궁한 지 17년 되던 1534년 여름 조선 조정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시죠. 중전 마마 한 번 더 힘을 주시옵소서. 마마. 이번에 진짜. 아들이다. 아가니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어미의 목숨을 구한 것이야. 이 어미의 목숨을. 아가. 궁에 들어온 지 17년, 34살의 나이로 마침내 아들을 낳는데 성공한 겁니다. 야. 자, 이 아들은요, 경원대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문정왕후는요, 아들을 못 낳을까봐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싹 날아갔겠죠. 그리고 그 품 안의 아들을 보면서 장차 내 아들이 혹시라도 왕이 된다면 내 뱃속에서 난 아이예요. 네, 이런 기대와 상상하지 않을까요? 하죠.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하죠. 네. 자,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난 뒤 무럭무럭 자라는 경원대군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문정왕후. 그런데 그 무렵 궁 안에선 경원대군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시 세자였던 인종의 편에 줄을 섰던 신하들, 당연히 견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하들 꼭대기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좌의정 김안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김안로는요, 세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세력을 한껏 키우고요, 중종의 신뢰 속에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대신이었습니다. 김안로는요, 살아있는 왕비 문정왕후가 낳은 소생인 경원대군이 혹시라도 세자 인종을 밀어내지 않을까 불안했던 겁니다. 자, 한편 이 김안로의 이 탐탁치 않은 시선을 느꼈을 문정왕후는 또 어땠을까요? 해보자는 건가? 매야? 아니, 우리 아들을. 해보자는 건가? 그렇죠. 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긴 어려웠을 겁니다. 왜? 까딱하면 죽일까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